동쪽 울의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죠. 울의 체크, 울타리입니다. 그 또 울창하다 할 때도 또 아무 생각 없이 울타리인가 싶어라. 10은 국화의 체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화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습적 상징물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지조, 절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국화가 나오면 계절은 언제예요? 가을입니다. 미친놈 아래 익시 써져 있는데. 봄비어셔 써 있잖아요, 심지어. 자, 그러면 네가 맞나 한번 봅시다. 국화가 귀한 줄을 누가 아나? 궁금한가? 아니지. 모른다는 이야기지. 봐봐. 의문문으로 안 써져 있는데 어때요? 결국에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서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봄볕을 마다하고니까 봄볕을 오케이? 마다. 뭐 임마 마다.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마다하고 자르고 찬 서리에 혼자 피니 서리의 체크. 서리가 바로 뭐예요? 가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혼자 피니 이게 바로 뭐야? 국화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지. 봄에 안 피고 가을에 피는 국화의 성질. 어즈버 체크. 어즈버는 뭐에 대한 이야기? 감탄사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됐죠? 청고한 네 동그라미 화자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벗의 체크. 다만 너의 체크. 그럼 뭐야? 너는 내 친구에 대한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뭐가 쓰였어요? 의인화가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친구가 자연물인 경우에는 뭘로 가요? 물화일체로 가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냥 만약에 사람끼리 넌 내 친구야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물화일체가 아니지. 근데 너는 내 친구야 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자연물이라면 자연물을 이미 인간으로 보는 거고, 혹은 내가 이미 자연과 친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서로 같은 동류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해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너인가 하노라라고 했으니까 하노라의 체크 영탄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국화에 대한 예찬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됐죠? 자, 근데요, 작품 제목에 보세요. 사우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우가. 이 신의 사우가 사우 밑줄. 사우라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사우. 네 개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야. 네 개의 친구. 거기까지는 이해됐지? 자, 네 개의 친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네 개의 친구는 원래는 국화, 매화, 대나무, 난초, 사군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매, 난, 국, 죽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지. 근데 만약에 뭐가 하나가 빠져요 라고 하면 소나무가 끼어 들어옵니다. 대부분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미 작품 제목에서 뭘 알 수 있었다? 화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연친화, 물화일체에 대한 이야기이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네 개의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것에 대한 예찬적 태도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검은고에 술을 꽂아놓고, 여기서의 술은 너네 그거 검은고를 우리가 켠다라고 생각하나요? 뜯는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검은고를 뜯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음악을 할 때. 활은, 바이올린은 우리가 이렇게 키지만 검은고를 이렇게 뜯어서 소리를 내기 때문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때 쓰는 막대기가 바로 뭐야? 술이라는 거지. 이해됐죠? 술을 꽂아놓고 잘라. 호젓이 낮잠 든 재. 낮잠의 체크. 어이구,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재의 밑줄. 재는 뭘로 해석해야 돼? 재. 개똥이? 어이잖아. 뭘로 해석해야 돼? 낮잠 든 뭘로 해석하면 넌 좋겠어? 채? 때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잠 들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그래야 네가 익숙해지지. 살인문의 체크. 살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 살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 친구들, 대문입니다. 대문이에요. 살인문하고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뭐뭐 있을까요? 남대문. 쓰세요. 사립, 시비. 이 두 가지가 살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요. 시비요. 시비트냐? 할 때 그 시비예요. 알겠죠? 그래서 살인문은 사립이란 단어와 시비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반가운 벗이 오는구나. 개가 짖었다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라고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반가운 벗의 체크. 여기서도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작품과 나작품의 공통은 뭐야? 바로 친구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는 군화의 체크. 그래서 이것도 무슨 법? 영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야 밑줄. 아이를 불렀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청자가 되는 거죠. 돈호법이지. 혹격조사 야가 붙었으니까 돈호법입니다. 점심도 하려니와 점심에 체크. 밥 먹을 거야. 외상 탁주의 체크.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점심과 탁주를 가지고 와라 라고 내어라의 어라의 체크. 뭐 하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은 뭐다? 친구와 술 먹자. 그래서 풍류를 즐기는 양반에 대한 이야기. 김창업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죠? 그게 양반인 거죠. 근데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술을 먹거나 악기를 가지고 놀거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싹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양반. 풍류를 즐긴다라는 표현을 쓰죠. 풍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친절하네. 다음 거 봅시다. 어화 같은 게 이제 원래는 이제 영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세상 번님네야. 세상에 사는 번님네.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면서 번님네 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청자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부기공명 뭐에 대한 이야기야? 속세적 가치야. 속세. 이해됐죠? 속세. 하늘마소라고 하니까 한은 뭐에 대한 이야기야? 원래 한의 뜻이 뭐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한탄 하지를 마소의 체크. 마소는 뭐예요? 얘도 명령입니다. 이해됐죠? 꼭 기억하세요. 명령이에요. 자, 부기도 뜬구름이요 라고 되어 있죠. 뜬구름. 그러면 실체가 있대 없대? 실체가 없대. 그래서 뜬구름은 다른 말로 뜬구름에 한번 체크해 봅시다. 뜬구름은 다른 말로 부운이라고도 합니다. 부운. 왜? 부력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지? 배가 떠 있으려면 부력이 있어야 해요 라는 단어를 써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뜬구름은 부운입니다. 부기는 뜬구름이요. 공명은 풍진이라 라고 되어 있죠. 부기의 A 해볼까? 부기의 A. 뜬구름의 B 해볼까? 어때? 뭐 같아? A는 B. 보여? 그 다음에 A는 B. 공명도 A라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규. 지규는 뭐죠? 너무 같은.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장님? 직설법. 은유법이죠. 제 설명을 여러 번 했을 텐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어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뭐에 대한 이야기야? 삶에는 유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계가 있어. 구약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를 좀 적어주지. 약을 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약을 구하다. 그래서 너네 진시황이 무슨 약을 구했죠? 불로초를 구했죠? 왜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요. 안 죽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약을 구하던 진시황의 동그라미. 여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국의 이름 있는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있는 산이에요. 한떼기에 푸른 무덤이 되어 있고 라고 되어 있네. 아까 진시황이 뭘 구했다고? 불로초. 늙지 않는 풀을 구했어. 근데 지금 얘가 하는 말은 그걸 구했대 못 구했대? 못 구했어요. 못 구하고 어떻게 됐대? 신선이 들어있대요. 아니 네. 무덤이 되어 있고니까 그냥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임마?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는데 뭐가 됐대? 푸른 무덤. 죽었다. 그래 죽었다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됐죠? 그래서 푸른 무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이 되려고 했던 입구에서 잘라. 그럼 되어 입구에서 잘라야겠지. 여기까지 내용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신선이 되려고 하던 한무제의 동그라미. 그러면 얘도 뭐야? 신선이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했던 거거든. 안 늙고. 이해됐죠? 원래 신선은 안 죽거든요. 하늘로 등선한다 해서 뭔가 깨달음 얻고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원래 걔네는. 자, 신선이 되려 하던 한무제도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의 체크. 잘라. 그럼 이 백발만 휘날렸다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늙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선이 돼서 안 늙고 싶었는데 결국은 어쨌다? 늙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공도라니 뭐가? 공평하고 바른 도리가 바로 뭐다? 백발, 늙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나이 드는 걸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못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길이라 라고 했으니까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피할 수 없다. 이해됐죠? 길이라 라고 했으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영탄, 한탄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체크하세요. 영탄, 한탄. 우리 같은 화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초로인생 거기다 쓰세요. 평범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에 대한 이야기죠. 원래는. 이해됐나요?
자, 초로 인생 아니 놀고 무엇하리 라고 했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아잉 놀 수밖에 없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서리법이 쓰였다 라고도 보시면 되죠. 이해됐나요? 예. 쉽죠? 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다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뭘 설명했냐면 얘네가 하고 싶었던 거는 중간 부분에 이게 중간 부분이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뭐예요? 사설시조죠. 사설시조에다가 또 뭐 더 볼 수 있어요? 아, 중국 고사를 활용했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의 고사를 활용해서 화자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를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오케이.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 모두 상대에게 요청하는 말하기 방식을 통해서 상대에게 요청의 밑줄.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뭐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요청이니까. 가의 요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에는 요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술 가져와. 2번 가와 나 모두 묻고 답하는 방식이다. 묻고 답하는 방식의 밑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얘는 청자도 있어야 되고 화자도 서로 둘이 말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가와 나는 모두 청자의 화자의 청각적 인식을 활용하여 공간의 변화된 분위기의 밑줄. 공간이 변했대. 뭘로 알 수 있었대? 소리로. 그런 내용이 있었나? 막 돌아다녔어요? 공간의 이동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가와 달리 나는 화자가 타인이 한 말을 직접 인용했다. 밑줄. 직접 인용의 밑줄. 그러면 뭔 말이야?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4번 같은 경우에는 행동 변화를 촉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너도 바뀌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런 내용이 있었어? 없었죠? 나와 달리 가는 상반된 이미지를 대비하여 대상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취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의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봄볕과 서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다가 봄볕, 서리 상반된 이미지에다가 봄볕과 서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2번 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밑줄. 이해했지? 수용이니까 받아들였대요. 맞는 말이고요. 인간의 긴 세월 속에 수명의 한계를 인식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자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 세월 속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 아, 혹시 옛날에도 이랬었나?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건가요?에 대한 이야기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3번 인생을 헛되고 무서운 것으로 여기기에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 우리같이 초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같은 애들은 어떻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놀고 무엇하리라고 했으니까 안 놀고 뭐 할까라고 했으니까 놀자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3번 선택지도 맞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노화 현상에 대해 누구나 겪는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환무제도 그랬고요. 진시황도 결국엔 늙어서 되졌고요 라고 했으니까 4번은 맞는 말. 이게 공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성 인물들의 행적을 거론하여 본보기 삼음으로써 본보기의 밑줄. 그럼 뭐야? 나 그렇게 살래 해야 돼. 어떻게? 안 늙고 싶게 살래 이런 이야기여야겠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나는 걔네도 죽었으니까 나도 그냥 행복하게 살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벗은 사람이 가깝게 여기면서 마음을 공유하는 대상으로 벗의 동그라미. 지루함, 외로움을 달랠 수 있거나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속성 밑줄 또는 자연물을 지칭한다. 그런데 세모 시조에 나타난 벗은 그런데 세모
시조에 나타난 벗은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견한 특정 가치를 부각 밑줄 필요한 개인 혹은 불특정 다수 사전적 벗의 의미가 아닌 사물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그래서 뭐였어요? 가에서 국화를 친구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지조절개에 대한 이야기. 그리하여 시조에서 벗은 서정적 독백을 넘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의 밑줄. 이게 바로 뭐다? 주제에 대한 이야기다. 주제를 어떻게 마치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이 입체적으로 주제를 입체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더 문학적 장치가 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벗은 자연물을 벗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자연과 동화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어 비현실적 세계의 밑줄. 비현실적 세계의 밑줄. 그럼 이건 봐봐. 자연과 동화된 인간이니까 물화일체에 대한 이야기거든. 자연과 동화된 인간의 밑줄 치고 거기는 물화일체를 써봐. 그 단어가 그 단어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런 문장의 서술이 나오면은 아 이건 물화일체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흘러가면 되죠. 비현실적 세계를 향했대. 그러면 뭔 내용이어야 돼? 천상계로 가고 싶거나 저 멀리 다른 세계 이 세계로 가고 싶어야 돼. 맞아 틀려? 틀렸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의 벗은 화자가 친숙하게 여기면서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다. 밑줄. 그래서 뭐 해야 돼? 밥 먹고 술 먹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지루함과 술을 달래준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밥, 술. 이해됐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의 벗은 불특정한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화자가 자신이 처한 속세의 현실적 삶에서 벗어나 삶에서 깨달은 인생의 가치를 전할 대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요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이해됐죠? 가의 벗은 화자가 가지고 싶어하는 내면적 가치를 지니는 대상. 내면적 가치의 밑줄. 여기서 말하는 내면적 가치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조와 절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벗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공유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다음 가의 벗은 인격을 부여한 사물을 지칭하는 방식. 그래서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했으니까 의인화가 쓰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의 벗은 청자로 설정되는 방식을 통해 작가의 사상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문학적 장치가 되고 있군. 번님네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자로 설정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